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며칠 전 2명의 중국 의사가 중국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다시 폭발해 감염률과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많은 의료진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노년층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병원 측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근 전 대륙 언론인 자오란제는 칸중국에 중국의 새로운 전염병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민감성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때 나는 언론 매체에 종사해 선전에서 베이징으로 파견돼 새로운 매체를 준비하고 있었다. 베이징의 사스 기간 내내 나는 이 사건을 지켜보았고 여러 병원의 주임과 의사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3년 사스 전염병은 매우 무서웠는데 당시 베이징 장안 거리 전체 수 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역 사회에 전염병이 돌면 무장경찰이나 의사들이 그곳을 포위하고 봉쇄한다. 저는 카메라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전염병 내용과 장면을 담으려고 했다. 베이징 퉁휘 고속도로 옆에 퉁휘 강이라는 수로가 있는데 강 건너편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것으로 사람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적어도 3명을 밖으로 들고 나왔다. 근처에는 무장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렸고 이런 광경을 보고 정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나중에 특정 병원의 연구실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병원 전체가 폐쇄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병원은 사스 전염병 환자만 입원할 수 있게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병원 내부 공기 중 사스 바이러스 검출 지수가 매우 높고 공기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하다. 그들은 대량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소독하고 많은 독소수를 사용하여 하수구를 소독했으며 그 결과 전염병이 끝나기도 전에 독소수가 병원의 하수관을 부식시켰다고 한다. 당시 베이징 일보와 중국 청년 일보에 인터뷰하러 갔으나 실제로는 의사와 환자가 연출한 것이고 사스 환자의 치료가 어떻다고 거짓 선전을 하며 사스의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았다. 사스는 처음으로 사회에 공포를 가져왔고 그 환경을 접한 사람만이 그런 공포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사스의 상황을 외지의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친구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제 위기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많은 사람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당시 일반 대중은 물론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위기감이 없었고 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사스 유행이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자오란제는 내가 사스를 경험한 후 바이러스 정보에 특히 민감해졌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정보가 나왔을 때 나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2019년 저는 반년이 넘게 해외에서 밀폐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나는 고속철도, 버스, 비행기 등을 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했다. 이 습관 덕분에 2019년 12월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자오란제는 새로운 전염병 발병에 특히 민감해 11월 17일에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신화닷컴과 다른 주요 플랫폼에 가서 검색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대련 전염병과 아동병원 등의 정보는 모두 폐쇄되어 단 한 건의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주제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중공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보 통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저는 친구에게 전화 걸어 이 일을 확인했다. 친구는 아이들 외에 어른들은 병원에 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많은 어른이 걸리고 있고 모두 100회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2020년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100회 진단을 해주지 않고 대신 기관지염 진단서를 써주고 있다. 성인과 아이들도 모두 걸리고 세계 대도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는 대규모 발병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11월 18일 나는 내 생각과 내가 얻은 생생한 증거 중 일부를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렸다. 나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이런 일로 바빴다. 11월 21일에야 뉴스가 나오고 자유아시아와 미국의 소리가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나의 글이 트위터에서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다. UNWHO는 22일 중국 정부에 투명하고 사실대로 전염병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공 정부는 코로나19 대신 기관지염, 감기, 폐감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코로나19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달아 발생하는 2차 재난이다. 봉쇄는 많은 비극을 발생시킨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는 이런 2차 재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복의 작용 원리는 중국 고유의 관리 방식에서 비롯된다. 당국이 계속해서 봉쇄,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머지않아 중국에 큰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백지운동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중국인들은 노예의식이 강하다. 전 국민은 인내심이 강하고 비겁하며 백지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노예 문화에 의해 길러졌고 매우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그들의 삶과 영혼이 벼랑 끝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수십 년간의 세뇌로 인해 무감각해지고 좀비처럼 변해갔다. 사회의 관심과 통찰력, 민감성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에게는 쓸데없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중국인은 더 큰 손실을 보아야만 깨어날 수 있다. 중국인은 이미 너무 무감각해졌다. 예를 들어 내가 파룬궁 수련생들은 친절하다고 말했는데 중국인들은 나와 논쟁을 벌였다. 중국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거대 유아기, 즉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유아기이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